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FC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ST 언어, 그리고 레더 다이그램 언어, 그 다음에 펑션 블록 다이그램, 그 다음에 CFC를 사용을 했었죠. IL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을 하진 않았습니다. IL에 대해서는. 그래서 니모닉 코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언어는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학습하게 될 SFC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SFC 언어는 태생이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IC 61131-라는 IC 61131-3 이 언어 규약 안에 이와 같은 언어들이 같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뭐 레드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만든 IL, 인스트럭션 리스트, 그 다음 뭐 프랑스에서 만든 시퀀서 플루 차트, 이런 어떤 SFC, 이러한 언어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게 IC611, IC61131-3, 네,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SFC 언어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이게 단어에서도 나와져 있지만은 순차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할 때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시퀀스 블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서도, 플로차트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순서도 형태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그림이 지금 나와져 있죠. 제가 런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제한자라고 한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좌측에 우측에 어떤 인수를 넣어서 이 인수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콜을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 기본 원리만 아시면은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을 저랑 같이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다음 시간에는 SFC를 가지고 마찰 용접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C 언어는 외형 형태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줄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에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스가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선이 있고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이름은 뭐 이와 같이 이름이 명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IN, IT 얘는 트랜스 1, 스텝 1, 트랜스 2 그리고 화살표는 점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점프하냐? INT, INIT.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FC 언어. 자, 이 부분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처리를 하기 위한 루틴이 있고, 그리고 조건을 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놓으면은 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참이면은 yes, 참이면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조건을 또 따지는 거죠. 노다 라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되돌아가는, 예,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이렇게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 트랜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트랜스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에 따라서 이 스텝 밑으로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FC 언어는 이와 같이 어떤 순서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IT에서 만약에 조건 트랜스 1이 참이 아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불이라는
변수라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거짓이다, 뭐 제로다, 그러면은 내려와서 제로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이 프로그램 또 실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즉 이런 순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트랜스일이 참이다. 트랜스일이 참이다.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내려온 뒤는 이 위로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텝 1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두 번째 트랜스 2에 대한 조건을 따집니다. 자,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거짓이다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요 그림과 같이 NO 하게 되면 다시 스텝 1로 다시 넘어갑니다.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랜스 2가 참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어디로? INIT로 가라. 그러면 다시 점프해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흐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구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INIT 스텝 1번 스텝 2번 그러면 여기는 트랜스가 되겠죠. 트랜스 1번 트랜스 2번 3번 이거는 제가 임의로 그냥 명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다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INIT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쭉 내려와서 프로그램 INIT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한번 실행하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조건을 따집니다. 트랜스 1이 참이냐? 거짓이다. 그럼 다시 옆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트랜스 2가 참이냐? 거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 INIT로 돌아가서 이렇게 루틴을 도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내려와서 트랜스 1이 참이냐? 참이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스텝 1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스텝 1을 실행하고 난 뒤에 트랜스 3번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서 거짓이다 라고 하면 스텝 1에서 계속 돕니다. 돌다가 스텝 트랜스 3이 참이다 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와서 INIT 다시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있겠죠. 트랜스 1번은 거짓이고 트랜스 2번은 참이다. 그러면은 거짓이니까 그 다음과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참이구나. 그럼 밑에 내려와서 동작하고 여기에 트랜스 4의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계속 무한으로 돌 건지 아니면 빠져나와서 INIT 다시 리턴을 할 건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박스가 있고 이런 형태의 구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는 지금 한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선, 그림 그리도 두 개가 됐네요.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고 얘는 굉장히 굵은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INIT 그리고 얘가 스텝 1번, 스텝 2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T1번, T2번, T3번,
T4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는 INIT 그리고 얘는 스텝 1으로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얘도 체크하고 얘도 체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은 거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가 트랜스 1번이 참이고 2가 참일 때 2는 오질 않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체크한 거 위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병렬 분기가 있습니다. 병렬로 분기, 이 그림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와 같이 병렬로 분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얘도 체크하고 얘도 동시에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리해서 동시에 실행한다 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1 조건이 맞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안 맞으면 다시 되돌아가고 이러한 형태대로 프로그램이 동작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텝 1 실행이 끝나면은 뭐 T3 조건이 참이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 구문 여기에 박스에 대한 구문에 INIT다 그럼 INIT로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스텝 2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해가지고 T4가 참이다 조건에 맞춰서 참이다라고 하면은 스텝 1로 만약에 명령을 해놨으면은 스텝 1로 점프해서 얘를 실행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SFC 언어는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딱 두세 가지 종류의 흐름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싱글로 내려오는 타입, 그 다음에 병렬 조건으로 따지는 타입, 그리고 병렬로 분기를 해서 구성을 하는 플로차트를 구성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C 방식과 논 IC 방식이 있습니다. 논 IC가 있고 IC 방식의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이 두 종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거는 형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틀이라고.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서두에 처음에 박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이 SFC는 자,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SFC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엔트리 액션과 엑시트 액션 그 다음에 이 본체에서 동작하는 액션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엔트리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박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E라는 문자가 생깁니다. 이게 엔트리 액션, 즉 진입을 할 때 한 번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또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내부에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킹이 생기게 됩니다. 모서리에.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안에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져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빠져나올 때 만약에 이 조건이 트랜스 1이라고 하고 트랜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 액션이라는 거는 한 번만 들어갈 때 실행을 합니다. 이 박스가 실행될 때 초기 한 번만 실행되고 이 본체 안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돌게 됩니다. 언제까지? 트랜스 1이 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참이 될 때까지 동작을 시키고
이게 만약 참이 됐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또 하나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거는 X라고 표현합니다. X. 자, 엑시트 액션이 있습니다. 엔트리 액션과 즉 진입 액션과 그 다음에 탈출 액션이 있습니다. 이 액션이라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뭐 레드라든지 ST라든지 이런 SFC를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ST, 레더, 펑션 블록 다이그램, 뭐 IL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 안에 프로그램을 좀 구성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C 방식 같은 뭐 IC, 논 IC 방식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박스에 이런 마킹이 되어 있느냐, E가 있느냐, X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진입할 때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있구나, 빠져나올 때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화면 우측에 보면은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모퉁이에 까맣게 삼각형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그 말은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 1이 완료가 됐을 때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엔트리 액션 2, 엑시트 액션 X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어떤 외부의 어떤 이 안에 어떤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이런 명명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논 IC 방식이라고 합니다. 논 IC 방식. 자, IC 방식은 엔트리 액션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 I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간결해지고 대신에 이런 이 안에 프로그램을 열고 들어갔을 때 또 하나의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이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다 보면은 그게 개천 구조로 여러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그걸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또 그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어떤 SFC 언어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 안에 또 SFC가 짜져 있으면 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이러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져 있는 게 논 IC 방식이고, IC 방식은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한 명명을 다, 이름을 다 정의를 해서 밖으로 다 빼놓습니다. 빼놔서 어떤 개천 구조가 있더라도 바로 그 어떤 이름을 통해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마킹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건문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 1이라든지 트랜스 2 이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고 그 변수의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불변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름만 적어도 되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뭐 인티저 변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100보다 크냐 갈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수식이 만약에 어떤 조건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다 안 보이겠죠. 이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여지는 게. 그럴 경우에는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션 안에도 더블 클릭을 해서 조건을 레드라든지 ST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레드하고 ST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조건문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그러면 이제 복잡하지 않고 간결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는 어떤 조건문에 대한 조건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 앞에는 항상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름은 사용자가 바꿀 수 있습니다. 홈, 그 다음에 얘는 ACT00이라고 가정하면은 여기를 어디로 갈 거냐? 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으면은 점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SFC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뭐 구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실제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제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짜놓은 예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SFC의 같은 경우에는 그 액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약어들이 있습니다. 예약어들이 있어가지고 이와 같이 박스가 있으면 뭐 여기 이제 뭐 스텝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에 한정자라는 어떤 그 정의된 인수들이 있습니다. 예약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약어들을 통해서 기능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식을 IC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한 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랜지션 있고요. 그리고 또 박스. 스텝 2. 내려오고 또 트랜지션 있겠죠.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한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약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액션 콜입니다.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이름을 넣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수들이 뭐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n. 이렇게요. 자, n. 그냥 끝입니다. n. n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여기에 예를 들자면 액션 프로그램이 뭐 ACT 언더바 ACT 언더바 CALC 001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텝 1이 실행하는 동안에 이 그 ACT 그 calculation 001을 호출해서 실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텝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멈추게 됩니다.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노멀 프로그램 뭐 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그 어떤 그 예약어가 S가 있습니다. S. 자, S는 se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t. 그래서 얘는 ACT, 얘는 뭐 예를 들자면은 check이라고 하겠습니다. check이라는 프로그램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1을 실행하면은 n도 실행이 되고 s로 명명된 ACT 언더바 체크라는 프로그램도 콜도 호출이 되는 거죠. 자, 차이점은 뭐냐면 이 어떤 그 트랜지션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SN은 멈춥니다. 이 프로그램은 멈추지만은 S로 등록된 ACT 책이라는 프로그램은 계속 동작을 합니다. 즉,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트랜지션을 통과하게 되면 더 이상 실행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와 같이 IC 방식으로 그 한정자를 넣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속성이 지정이 됩니다. 속성이 지정이 돼서 N은 멈추지만은 이 프로그램 통과하면은 멈추지만 S는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계속 실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스텝에서 저기 R을 만나게 되면은 R 예약어를 만나게 되면은 만나고 예자만 ACT 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스텝 2에서 만나게 되면은 이 체크라는 프로그램은 스탑을 하게 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실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셋을 해놔놓고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은 보통 이제 모니터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도다 보니까 흐르면은 그다음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S라는 옵션을 주고 체크를 하게 되면 계속 이 루틴이 없더라도 밑에 루틴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뭐 비상 조건이라든지 IO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 S, R 뭐 이런 예약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P입니다. P. 자, P하고 ACT, COUNT라는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있게끔 해놔놓으면은 스텝 2에 왔을 때 액션, ACT 체크를 멈추게 하지만은 P를 만나게 되면은 두 번만 실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P 옵션은 곱하기 2회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실행합니다. 두 번. 그래서 두 번 실행하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돌죠. 돌더라도 이 ACT 카운트라는 이 프로그램은 두 번만 호출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멈춰버립니다. 즉 어떤 펄스 개념이죠. 임펄스.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정도를 실행을 하게끔 사용하는 예약어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적어드리는 예약어들은 시간에 대한 인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첫 번째가 이제 D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D 옵션을 주면은 D에 한 칸 띄우고 시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T 샵에 5초다. 자, 공백입니다. 이거는 공백. D 옵션을 주게 되면은 띄우고 T 샵에 5S 또는 10S 원하는 시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즉, 그리고 프로그램을 호출을 합니다. ACT 예자면은 모터 1이다. 자, 예를 들면은 D는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즉, 프로그램이 흐름이 딱 이 스텝 2로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N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D에 할당이 되어 있는 이 ACT 언더바 모터 1이라는 프로그램은 5초 후에 프로그램이 진입하고 5초 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실행이 됩니다. 자, 언제 종료되느냐? 스텝 2를 벗어나면은 이 ACT와 ACT도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러한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FC 언어는 흐름과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예약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안 하더라도 옵션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몇 초에 한 번씩 뭐 기름을 넣는다든지 또는 밸브를 연다든지 몇 초 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타임베이스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옵션이 어떤 거냐면은 SD입니다. SD.
자, SD 옵션은 여기에 나와 있죠. 셋의 S, 그 다음에 딜레이의 D, 요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즉, SD 놓고 뒤에 또 타임을 넣어야겠죠. 인수를 10초 한 다음에 ACT LED1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D 옵션을 주게 되면은 set delay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2에 들어오면은 R도 실행하고 P도 실행하고 D도 실행하고 SD도 다 실행합니다. 이게 10개가 됐고 20개가 됐고 스텝 2에 오면 다 실행을 합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 D 같은 경우는 5초 후에 실행하는데 5초 안에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럼 얘 실행 안 합니다. 통과해 버리니까. 이 안에 머물렀을 때 활성화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D는 딜레이하고 같은데 셋입니다. 즉, 이 스텝 2에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머무르는 시간이 10초가 넘어가면은, 자, 5초가 넘어가면은 모터 1이 동작을 하죠. 그리고 SD 옵션을 줬어요. 그러면 5초 넘어가고 10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LED 1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트랜지션 2가 참이다. 그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 되면 얘도 종료되고 얘도 종료되고 얘도 종료되는데 얘는 종료 안 돼요. 계속 실행합니다. 이게 세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유사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DS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딜레이 셋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 위에 거랑 거진 좀 유사합니다. 기능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뭐 SD도 있고 DS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T샵에 뭐 예를 들자면 1초다. 1초. T샵에 1초. ACT 밸브 1이다. 스텝 2에 오면은 동시에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얘는 두 번 실행하고 끝난다고 했죠. B는 얘는 5초 후에 실행하고 얘는 10초 후에 계속 실행하고 얘는 1초 후에 밸브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이 빠져나왔을 때 얘 동작하고 있고요. 얘 동작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 꺼집니다. 자, 이러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 거를 다음 스텝에 다 꺼버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좀 내려와서 또 박스가 있겠죠. 이 박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여기에 자, 꺼버리는 게 리셋이라고 했죠. R 주고 ACT 언더바 LED 1번 ACT 언더바 밸브 1번 그 다음에 N 한 번만 실행하겠다. ACT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파워 1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한 번만 이게 있는 동안에만 스텝 3번 쭉 내려오면은 여기 계속 실행되던 것도 꺼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만 실행하고 이제 요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실행하고 빠져나가면 얘도 꺼지고 이제 이러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오른쪽에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로그램을 스텝을 하나, 둘, 세 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IC 방식으로 해서 R 옵션이라든지 S, D, L, 뭐 P 그리고 R, 그 다음에 DS, SD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좀 해놨습니다. 호출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스텝 형태대로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카운트로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루틴에 들어왔을 때 카운터가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1에는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안에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도 이와 같이 카운트 1번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빠져나와야 되고요. 자, 이와 같이 IC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은 우측에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다 호출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익스플로어 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논 IC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간결한 건 있지만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항상 그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 트랜스 0번을 지금 부울 변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추루를 하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스텝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S 스텝 0는 계속 실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으로 지금 줘놨습니다. 딜레이 타임이 2초로 되어 있는데요. 2초 후에 스텝 1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 옵션을 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타임 리미트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저기서 빠뜨렸는데요. L 옵션을 주게 되면은 지정한 시간만 동작하고 멈추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L 주고 시간 주고 T 타임 T 샵에 OS라고 주면은 5초 동안 실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시켜라. 뭐 이러한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CT 템프 1번을 동작하고 멈춰라.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N은 일반 실행, 벗어나면 종료됩니다. S는 set, 계속 실행, 계속 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L은 지정 시간 동작, 그 다음에 R은 reset, 즉 셋을 해놨던 프로그램을 풀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동작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P는 펄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실행할 수 있다. 펄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딜레이, 지연, 몇 초, 5초 후에 실행. 나머지는 셋하고 딜레이하고 셋, 뭐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R 리셋, 리셋, 그 다음에 N은 노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SFC에 사용되는 예약어들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스텝 1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컨트롤 F7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자, 카운터가 쭉 증가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끝나버렸죠. 자, 리미터 L로 되어 있던 옵션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이렇게 1251로 멈췄고요. 그 다음에 P는 펄스라고 했죠. 두 번만 실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더하기 프로그램이 들어가져 있는데 두 번만 더하고 멈춘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카운트 0와 카운트 1은 셋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딜레이 후에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텝 2를 통과하게 되면은 D에 할당된 스텝 1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스텝 0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계속 동작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밑에 내려오면 또 멈추도록 제가 프로그램을 해놨네요. 끄고 켜고 컨트롤 F7. 자, 이와 같이 그리고 몇 초 후에 다시 스텝 5를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얘를 또 빠져나가면은 컨트롤 F7. 네. 스텝 4번 예 증가되죠. 그리고 얘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멈추게 됩니다.
자, SFC 언어가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시간 베이스 또는 어떤 그 조건을 따져서 흐름을 흘려주기 때문에 큰 공정상의 어떤 몇 초 이내에 프로그램이 통과가 돼야 된다,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 시스템 내에서 SFC 내에서 스케줄러가 그거를 담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드라든지 ST라든지 이런 데서는 시간을 비교하고 따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실행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SFC 언어는 좀 더 이 SFC 스케줄러가 안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러에 의해 가지고 시간 조건을 따져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SFC 언어는 어떻게 보면 공정의 어떤 뭐 온도가 됐건 또는 어떤 소재를 믹스를 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일정한 시간, 일정한 조건, 그 조건 이외에 동작을 더 이상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예약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공정 프로그램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SFC를 가지고 마찰 용접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SFC가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